자,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강사님 이상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소름 좀 더 돋게 박수 좀 크게 쳐주십시오. 네. 박수 치시는 만큼 성공합니다. 네. 아, 지금 빗골에 떨어진 지 30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날라오느라 지금 정말 조마조마했는데요. 오늘 사실 아침에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끝나고 이렇게 정광현 그룹 여러분들 사업자분들 뵈려고 호남에 왔네요. 진심으로 저에게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자, 오늘 제가 80분 정도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호남이 지금 유니시티 사업에서의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그 하나의 그룹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지금 이 지역 안에서 유니시티 사업에 새로운 부흥점이 되고 있으니 그 그룹이 어디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그룹이 이 호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니시티 사업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 강연 다닐 때마다 이 그룹의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멋지게 드레스업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 있죠? 네,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핀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굉장히 축하드리고, 잘 되고 있는 조직 안에서의 분위기가 딱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계신 사업자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분들한테 오늘 강연을 주로 하고 싶냐 하면, 오늘 초대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분들을 저의 정말로 중요한 게스트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연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네, 이분들에게 제가 왜 서울에서 멀리 날라왔고 어떤 얘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궁금해하시면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이상석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석이 16명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일단 한 15명 정도는 이겼어요. 네. 자, 그러나 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저 위에 지방 여러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실 테니까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는 박수 좀 받아도 될까요? 네. 서울대학교는 한 학년에 150명 정도 경영대학생을 뽑습니다. 이제 법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경영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졸업을 할 때 서울대학교는 4.3 만점입니다. 4.3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총장한테 열심히 여러 가지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인정을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영 경제 관련해서는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있는 학교는 여기 아마 이 광주에서는 좋은 대학이 조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여기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 조대 교수 한번 뵙기로 했습니다. 네, 한 잔 먹고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지금은 서울의 한양대학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학교 학생들한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된 게 28살 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몇 살 같나요, 여러분? 대충 찍어보세요. 네. 이런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낮춰주세요. 네, 제가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대학 교수가 된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승의 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의 날 때 전화가 왔던 첫 제자들이 벌써 34살입니다. 네, 막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또 제가 사업체를 2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교수님들은 지식은 출중하지만 회사나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전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체를 지금 2개 하고 있고 사실 여기 여러분 제 소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웬 뜬금없는 무슨 사진이 하나 있죠? 네, 이 고깃집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외식 사업체가 고깃집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고깃집이 제가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됐는데 올해 CJ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아서 40억의 인수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훌륭한 사업체로 이제 성장시켰고 또 경영 컨설팅 회사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사업체를 크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운영해보고 있는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오늘 초대되신 분들은 이 자리가 뭔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분들이 저랑 같은 입장인 사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정권에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권 그리고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20, 30, 40 세대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40명 정도를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요즘에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아니면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저는 정권에 상관없이 나라에게 위정자들에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냐? 이런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지가 벌써 한 10년 넘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요즘에 최근에 라디오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SBS, CNBC, KBS 2라디오, 그 다음에 BBS 불교방송, 그 다음에 CBS 교통방송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왔다 가신 분들이 혹시 제 목소리를 나중에 듣고 싶으시면 목요일에 오후 1시에 106.1 FM을 들어보시면 가끔씩 저희 진행자가 저한테 노래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저는 나와서 거의 40분 정도 경제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해드리는데 사실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벌써 잘라 그래, 그죠? 벌써 졸려요? 아니에요? 경제 얘기 나오니까 바로 졸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쉽게 풀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저도 이 사업가의 길에 들어선 지는 사실 1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의 아버님이 사실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아버지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안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영건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네, 이영건 박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병환을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후에 저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석사, 박사 받고 뭐 연구원 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당시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거창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생각이 많이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스킨십을 나누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신 분들, 초대되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초대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끼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증할 것이고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했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초대되신 분들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분들은 마음을 한번 쫙 놓고 다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70분, 80분 강의가 끝나고 났을 때 저 사람 말이 맞다 또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는 초대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강연 한번 기대되세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평범한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사업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오늘 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와서 여러 가지 강연들을 해요. 1년에 365일 중에서 150회 정도 강연을 다닙니다. 굉장히 강연을 많이 요즘에 최근에 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안에서 첫 번째로 큰 사업이 뭐죠? 우리나라 뭘 잘해요?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만드는 거 잘해.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제조업이 전체 시장의 7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사업이 뭘까요? 네, 유통업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업의 시장이 최근에 위기가 왔어. 거의 10년 동안 계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치가 큰 애들이 자꾸 마이너스를 찍으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야가 유통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빼지 않고 플러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 유통 분야 안에서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야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서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4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군데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매달.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라는 게 어떤 시장이다,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대한민국 안에서 잘하고 있고 촉망받는 기업을 세 군데를 선정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정말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관심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계속 얘기들을 듣고 있고, 이 덕분에 제가 경기도 안에서는 가장 큰 국제기관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데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여러분들 앞에 와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격이, 저는 여러분 2015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하루에 한 명, 두 명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보람이나 위기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네트워커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 안에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정말 실제로 너무너무 리스펙트하고, 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 사람 사업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여러분 오늘 제 이름을 걸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경력을 다 들어서 저는 여러분 외부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사업을 잘 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70분 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분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분들을 조금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어서 이박사 네트워크 TV라고 하는 유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편견을 가지시거나 또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을 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좋은 강의를 했던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는 여러분들 곁에 서서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가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고 사업자 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아무튼 잘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통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초대자분들께서 이 얘기 다 들어보시고 나는 그래도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저 아까 전에 그 소개할 때 보니까 몇 시에 일어난대요? 네, 저 3시 50분에 일어난 지 2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3시 50분에 일어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짜 3시 50분에 연락을 해봐. 근데 문자가 뭐라고 와? 혹시 일어나셨나요? 이렇게 와요. 네, 그런데 저는 칼같이 대답하긴 하죠. 자,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와 또 제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오늘 강연에 담아볼 테니까 자, 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를 한번 더 주십시오. 네,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분야는 경영경제입니다. 네, 경영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이 이 기업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절대 꽃이 필 수 없어요. 그렇죠? 좋은 씨앗도 좋은 토양과 좋은 날씨를 만나야만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경제 경영을 항상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러분들 농사 지실 때 날씨와 비유해요. 그렇죠? 이 날씨 상황이 정말로 어떤가?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사업과 잘 맥이 맞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냥 경제 경영 얘기하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최근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안 좋다.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 좋다니까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으니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네, 돈이 안 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대한민국이 안 좋은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야. 여기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언제? 2021년에.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우리가 이 2021년이 어떤 시기였죠? 그렇죠. 코로나 시기였어요. 저의 아버님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진입을 2021년에 했는데 그때 시기가 대한민국이 하필이면 가장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를 선진국의 반열로 올려놨습니다. 그 국가가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사는 국가가 되었냐? 전 세계엔 230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230개 중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경쟁력은 13등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생 230명 중에 전교 13등 했어. 잘했어, 못했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죠? 전교 13등이면 꽤 잘하는 거야. 사실 수준을 좀 더 편하게 주자면 잘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 전체 순위로 13등인데 국가의 떡대 규모로는 7등, 무역으로는 6등, 자동차 판매 순위 5등, 국가의 브랜드 순위 4등. 잘해요, 못해요? 국가의 인프라, IT 인프라 전체 1등이야.
그래서 IT 인프라 지수를 합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작년에 11등을 했어.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국가가 프랑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여름 휴가를 프랑스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서 나 이번에 유럽 간다 이러고 있는 거야. 유럽에서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국가는 이제 독일과 영국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야? 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심지어 저는 오늘 그런 것도 느꼈어요. 제가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KTX가 생긴 지 20주년이 됐대. 그래서 뭐래요? 막 그 기차 안에서 무슨 김태희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KTX 생일을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요. 어쨌든 여러분 반나절 만에 대한민국 전체를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하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뵙고, 심지어 지금 밖에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400명 모여가지고 땀 뻘뻘 흘려야 되는데 춥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잘 사는 국가가 됐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 자,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면 여기서 막 박수가 나와 막, 그지? 여기 애국자가 많네 역시. 네, 훌륭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박수 치면서도 속이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현 정권 때문은 아니야. 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히 잘 사는 국가가 됐는데 속이 후련치가 않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 정권에 상관없이 2030, 40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말씀 아까 드렸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대변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잘 사는 국가, 불행한 국민이라는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형제경제연구원에서, 현대에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대한민국 안에서 뭔가 국뽕을 가질 만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잘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즘에 최근에 스포츠 선수 누구 있어요? 그죠? 뭐 소니 있잖아요, 그쵸? 소니 잘하고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이정우도 잘하고, 그쵸? 야구도 잘하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말로 훌륭한 세계적인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각 분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의 네트워크 사업은 미국의 시장 이어서 전 세계 2등입니다 여러분.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시장이 중국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시장보다도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업이나 사업적인 면에서는 정말 선진국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잘 사는 국가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30년 40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서서 보니까 왜 나의 모습은 현재 이런 거지?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열심히 20년 30년 옆도 안 보고 앞만 보면서 선진국 가자 그러면서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차별받고 뭔가 내가 배제된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어 안 들어? 드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방송이나 또는 네이버 바로바로 찾으시면 자료가 바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는 여기서 바로바로 발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 어느 정도로 낮냐? 전 세계 230개국 중에서 118등이에요. 118등이면 반 수준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중간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118등 같은 레벨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가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거야.
아프리카에 또 하나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국가가 하나 있는 거야. 어디야? 가봉이야. 무슨 과일 이름 같은 국가들, 처음 들어보는 국가들의 국민들이 옆에서 6일에 5일에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웃이 한 명씩 죽어가는 걸 보는 국가에 있는 국민들의 행복도랑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국민의 행복도가 똑같다 이거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너무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일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아니에요?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일에 중독이 돼 있는 국가야. 저부터도.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 전 세계에서 연간 3,000시간 이상 일하는 국가는 3개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멕시코, 대한민국, 그리스. 이렇게 세 개의 국민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중에서 몇 등일 것 같아? 2등. 뭐야, 1등 아니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안 좋은 것도 1등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실제로 여러분 2등입니다. 그럼 어디가 지금 1등이냐? 멕시코가 1등이야. 기분 나빠 안 나빠? 솔직히. 솔직히. 아이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찾아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기로 2015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찾아봤더니 2015년 때부터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시간을 빼기 시작했어 우리가. 이때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했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큰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65%나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주말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통계치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의 국민입니다. 애매해. 일단 박수를 쳐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 뭐냐면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유럽에 있는 국가가 2국가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복습 한번 해보자고. 어디야? 독일,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연간 2200시간 일합니다. 대한민국은 3100시간 정도 해. 그럼 1000시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날짜로 바꾸니까 3달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3개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대한민국은 일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자, 일을 많이 시켰으면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돌아오는 게 많아야 일할 보람이 생겨, 안 생겨?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래 다니지 않게 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못했으면 좋겠어? 뭐야 이거 지금 반응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아야 돼. 잘했으면 좋겠어, 못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지금 귀 한 200개를 열어가지고 들어본 발언은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또 네? 연봉이 높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그 사업자는 없습니까? 진정한 사업자? 유니시티 사업을 할 수가 있을 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이런 현명한 대답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딸 자식, 아들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일 보내고 싶은 기업이 어디예요? 아, 이렇게 너무 여러분 갑자기 180 안 되겠네, 이 비꼬으려고 이거 뭐.
좋습니다. 이거 비즈니스 역량 좋습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삼성, 뭐 현대, SK 이런 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근속 연수가 몇 년이 되나? 이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했더니 여기서 지금 대충 나왔어요. 몇 년? 15년. 15년 정도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내고 싶어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몇 년 정도 다니냐? 10.7년 다닙니다. 제 첫 직장이 현대차였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4년 다닙니다.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 30대 기업 중에서 20년 정도 근속연수가 되는 데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야? 기아자동차야. 자, 대한민국 안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라고 하는 학생들의 남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나이가 28살 정도부터 해요. 좀 빨리 하면 27, 6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0년 정도 다니면 몇 살이야? 46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산다고 요즘 듣고 있어요? 유니시티 먹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대충 그냥 우리 그렇죠.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럼 100세 시대면 48살에 은퇴한다 칩시다. 몇 년 남아요? 50년이 넘게 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근본적인 일하는 제도와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인생의 첫 번째 농사는 알겠어. 그래, 직장 다녀. 그런데 두 번째 농사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거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정부에서 책임지려면 세금이 있어야 돼. 세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대한민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부가세하고 종소득세 다 내지만 솔직히 낼 때마다 욕 나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예요, 혹시? 그렇죠. 그런데야 막 스위스, 스웨덴 막 이런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국가들입니다. 몇 퍼센트 내느냐? 자기가 버는 돈의 75% 냅니다. 100만 원을 벌면 75만 원을 세금으로 내. 대신에 여기 방금 이 대답이 나왔어요. 왜 살아? 와, 여기 씨, 전 빅고울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하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자, 왜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해줘. 대신 먹는 거 걱정 안 시키고, 병원 갈 때 병원비 아프면 다 해줘. 장례식까지 치러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요람. 태어나서 요람에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 시스템을 북유럽에서는 하고 있어. 그런데 세금을 얼마 낸다고? 75%.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나라가 뒤집힐 일입니다. 그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높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어디서는 더 올려야 된다, 어디서는 내려야 된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싸움에 동참하지 말고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나의 노후와 미래를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내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훨씬 더 똑똑한 대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닌가요? 여기 초대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친구가 있어. 최근에. 네, 40 초반에. 저희 형님이 저보다 2살 많은데 SK텔레콤 다닙니다. 저희 형님이 이번에 휴가 가서 나한테 전화 왔어.
간만에 술도 한잔 했나 봐. 근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나 이제 몇 년 뒤에 회사 나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봐. 이렇다고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진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 잘한다면 좋은 대학에 가겠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가겠지. 그럼 48살에 은퇴하겠지.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래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진입했고 우리는 오래 살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인생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이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신 게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일단 일 열심히 해. 그런데 회사 오래 못 다녀. 그런데 심지어 뽑아주지도 않아. 실업률이 높아. 딱 봐도 10명 중에 1명 청년들 취업 못해요. 심지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양대학교라는 학교도 우리나라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지만 취업률이 60%가 안 됩니다, 현재. 그럼 이 친구들이 취업을 못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취업하기 더 힘들겠죠. 그래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 높아. 그런데 실업률이 3.5%밖에 안 된다고 정부에서 맨날 발표해. 그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통계청에다 딱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6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통계치에서 뺀다는 거야. 뭔 이상한 소리야. 말이야 방구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는 허수들을 더하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 심지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심지어 잠도 줄여가면서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평균치를 막 깎아먹은 사람. 그죠? 여러분들 오늘 7시간 이상 주무시고 오셨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20명 정도 돼. 그러면 400명 중에 20명 20분의 1 5%. 그럼 그 이하로 주무신 거죠, 대부분. 네, 대한민국의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냐 봤더니 7시간 45분이 나온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통계청에다 전화를 했지. 너네들 일 똑바로 안 하니?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영유아 노인 포함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치가 이상해서.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 보니까 심지어 영유아 노인 포함 프랑스는 9시간 15분을 잔다는 거야. 우리나라랑 1시간 반 이상 차이가 나요.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게 희망이 없는 구조로 간다 안 간다?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저 오늘 호남 땅 오면서 이 생각 또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어요. 근데 댓글과 실시간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부의 양극화를 설명해주는 방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빛골 광주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무려 45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450채 아파트를, 여러분. 통계청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서울에 어떤 사람이 23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숙연해지잖아. 너무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의 1%의 사람들이, 0.1%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56%를 가지고 있어. 부자들이. 억울해, 안 억울해?
좀 더 크게 질러야죠 이럴 때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 그냥 한번 꿈 한번 꿔보자고요. 좋은 꿈. 로또가 됐다 칩시다. 오늘 토요일 아니야? 8시 45분에 뭐 해요? 광주 상무지구에서 뭐 나왔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주 로또를 사고 814만 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해. 814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면 동전 50개를 던졌어. 500원짜리를. 그런데 그 50개의 동전이 정확하게 그 학들이 나를 다 같이 노려볼 때 50개를 10초에 한 번씩 던진다고 칠 때 딱 살면서 2번 정도 볼 수 있는 확률에 기댄다는 거예요. 어쨌든 로또가 됐어요 여러분. 로또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렇지. 이 집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릴까를 통계청에서는 항상 해봅니다.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나. 이거를 PIR 수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작년에 26년이 나왔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급 받아서 100원도 안 쓰고 26년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30대 기업들 안에서 20년 이상 다니는 회사는 기아자동차밖에 없다며. 그것도 20.1년이야. 그럼 26년을 모을 수 있어 없어? 일단 거기다가 100원도 안 쓰고 그걸 모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이들 홈스쿨링 시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렵하고 채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20년은 못 살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부모 잘못 만나면, 내가 태어난 현재 상황이 별로면, 내가 강남에 살지 않으면 여기서 돈 모아서 해봤자 격차 너무 커지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라는 의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이야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 필요되는 시점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막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 같죠? 네, 팩트 기반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현실 경제 점검을 해드린 이상석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면 욕 먹어 안 먹어? 이건 거의 뭐 축제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한 사발 뿌리고 가는 거야. 그죠? 어쩌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지금부터 똑똑한 사람들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액션을 생각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강의 다니면서 얘기하는 건, 강연장에 있을 때는 다 같이 대답하고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딱 강연장을 나서자마자 야 배고픈데 뭐 먹을까?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너 숙제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호남에서의 가장 큰 이 정광현 그룹 안에서의 성공을 너무너무 축하드리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님께서도 큰 포부를 가지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몇 년 뒤에는 더 큰 엠베세더나 이런 데 도전해 보시고 싶으시고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희 둘은 여러분 최근에 소통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잡지 같은 걸 다 구독해서 봐요. 거기에 나오신 걸 봤어요. 네. 우리 그룹장님 열정 진짜 강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어떤 분들보다도 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행사나 또는 여러 가지에 정말 투자에 안 아끼시고, 여러분들도 제2의 정광현이 되도록 많은 분들께 응원해 주시고 호남 안에서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사업에 계시고 그룹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영향입니다.
마치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막 했는데도 강의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집에 가면서 뭐 먹을까? 숙제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욕이라곤 택시에 앉아가지고선 정부 욕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인생을 바꾸고 뭔가 변하고 싶으면 그냥 욕하는 거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뭔가가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가 변하지도 않으면서 뭘 변하길 바라지 마라. 그게 더 큰 욕심입니다. 차라리 그냥 욕만 하고 나는 이번 생은 이렇게 살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변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경제 얘기들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제 경험과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사진이 뭘까요? 대충 뭐 하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하는 물건일 것 같아요? 자, 이거 물통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 중동에 있는,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술병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이 뭐였죠? 새 술을 새 부대에. 자, 저는 여러분 오늘 강연장에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새마을 ITX를 타다가 KTX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부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으로 이 부대 하나를 만들어 온 거야. 누구에게나 각자의 부대가 있는 거야. 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술을 줘요. 제일 귀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술을 담글 때 포도를 갈아서 6개월 정도 즙을 내서 6개월 정도 숙성시킵니다. 그럼 이 부대 안에다 넣고선 놓으면 부대가 어떻게 돼요? 6개월 뒤에? 빵빵하게 부풀어. 근데 이 부푼 부대에다가 다시 술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터집니다. 그래서 술을 담글 때마다 새로운 부대를 써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대를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부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가치관, 뭔가 내려놓고 변하고 싶다, 더 잘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차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 ITX 속도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KTX로 바꾸고 싶으면 환승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완전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올라탈 가치관과 습관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는 싶어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생활을 바꿀 정도의 열정과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 이런 실행력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 저는 여러분 5명의 식구였었어요. 제가 태어난 집이. 그리고 저희 형님 포함해서 저희 누님도 있습니다. 첫째. 저희 집은 5명 중에 4명이 박사입니다. 아버님도 박사 출신이셨고, 저희 누님은 지금 미국의 샌안토니오 주립대 교수입니다. 뇌과학 교수예요. 우리나라 저 포항공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고 박사를 받고 SK텔레콤 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희 집은 먹물을 먹은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영업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저와 친척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대한민국에서 0.1%, 0.01%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강사셨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강연시장 하면은 가장 많이 방송에 나오는 프로가 뭐였죠? 혹시 목요일 아침에 하는 뭐야? 아침마다. 여러분들 아직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 아세요? 네, 거기 목요 특강이라고 하는 프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명사들이 많이 나와서 했었죠. 거기에도 가장 많이 나오시고 그랬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암이 걸리셨어요. 그 제가 기억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2015년 1월부터 서울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다들 가족이나 또는 친지가 아프셨던 분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은 딱 9개월 정도 병원에 계셨었어요. 근데 한 달에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너 뭐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경제 관련 강사가 되고 싶다. 강연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아프시더니 나중에 암이 전이가 돼서 뇌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뭘 봤냐 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던 사람이 치매가 오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슬펐던 게 여러분 회사 이제 그 병원에서 주치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6월 27일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3개월도 못 사실 것 같다.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슬펐겠죠. 그냥 정황적으로.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는 이제 밖에 못 사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가시는 거를 막 대비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을 그때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아버님이 돈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때쯤 되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간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강연을 받아버린 거예요. 강연 시장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이영건 박사가 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400명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영건 박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날 행사가 망했겠어요? 안 망했겠어요? 망했죠.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가 있고 이럴 때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다가 강연을 받아버렸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강연 행사료 같은 거 다 환불하고 죄송하다고 막 얘기하고 전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0.01%의 성공 리더인 사람이 그 당시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포츠 선수 중에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 이대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의 아버님이 지금까지 벌었던 돈의 95%를 다 환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다 환원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박수 쳐줘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수 치지 마. 유족은 섭섭하니까 뭐 이러면서. 네, 실제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달 뭐라 그러죠? 많은 힘든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던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부하던 업체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소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전화가 오게 돼서 제가 그때 그렇게 돼서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 하면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번다는 사람이 돈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거면 도대체 이 시대에서 돈의 압박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뭘까?
전 이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돈을 많이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연봉 1억만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버는 돈의 한 2배 정도 되니까 저축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래요. 실제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비용도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당시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길을 잃었어요. 지금처럼 살면 어차피 아버님처럼 그냥 경영 경제 관련 강사를 하다가 나중에 돈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럼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 진짜 한 6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왜냐?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 올해 96세인데 아직까지 주주총회 나와가지고서 전세계 경제가 어떻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매일 콜라 한 잔씩 먹고 막 이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투자의 달인이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단장 동안에 만든 방법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는 거야. 저는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여유롭게 살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전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때 읽었던 책 중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었던 경제 4분면에 대한 얘기가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중에 하나의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런데 99.99%는 조직에 속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 또는 내가 내 사업을 만들었는데 시간과 노동을 무조건 들여야 되는 사람,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포함된 사람이 99.99%라는 거야. 우리의 엄마도 그랬고 우리 아빠도 그랬고 심지어 나의 자녀도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99.99%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이제 슬슬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어. 삼성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노동자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삼성 다니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노동자를 무시해?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 본인이. 자기의 자생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변호사, 의사, 자기가 아파가지고선 일 안 하면 돈 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누구야? 뭐라고요? 김정은이라고? 누가 일 안 하고 돈을 벌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사장? 여러분, 사장 돈 일 많이 합니다. 건물주 나왔습니다. 그렇지, 건물주야.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초등학생들한테 너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나와요? 건물주가 미래의 희망직군 1위 아니야. 간물주가 됐잖아, 이제.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하고 9to5로 일해도 결국은 건물주가 이긴다. 건물주는 나가가지고 골프 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해도 월세 따박따박 들어와, 안 들어와? 여러분들도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인생을 시간과 노동과 돈을 바꾸는 사람이 난 거야? 아니면은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누군가가 돈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이런 인생을 향해 갈 수 있다면 이게 최고로 좋은 거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제가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과에 가서 한 학기에 2번씩 특강을 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후배들아, 전국 150등 안에 들어서 문과에서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를 왔는데 니네들이 졸업해가지고서는 결국 한다는 선택은 어디 컨설팅 회사에 노동자로 가는 거다. 연봉 1억 받는 게 좋냐? 초봉이? 좋겠지. 그런데 결국은 너의 힘을 다 기르고 평생 너가 안정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이해하시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면은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아니면 어때요? 맞아요. 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에 와서 많은 분들한테, 여기 오늘 초대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은 단언컨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이나 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처절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2015년 7월에 저의 아버님이 누워 계실 때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어요. 이건희 회장이 서울에 있는 일원동 삼성병원에 누웠는데 그로부터 6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6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어. 그냥 삼성에서 일부러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될 때까지 살려놨다는 얘기도 있어. 심지어 살아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6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 삼성그룹은 컸어 안 컸어? 왜 이영건 박사님은 일을 안 하면서 그때부터 수입이 끊기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압박하는 구조로 가져갔고, 그 당시 때 아팠던 이건희 회장은 자기가 아파도 삼성이 잘 나갔을까? 생각해보면 삼성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노동자, 자영업자를 때려쳐라, 나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난 여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4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노동자 일 뭐 있죠? 저 안 나가면 월급 못 받는 거 뭐예요? 그렇죠. 저 한양대 나가서 맨날 학생들한테 얘들아 오늘 이번 학기 강의 평가는 어땠니?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 눈치 봐요. 자영업. 그렇죠. 여러분 너무 고깃집에 매몰되지 마세요. 시간과 노동을 바꾸고 있는. 예를 들면 제가 강연가로서 강연을 하지 않는다면 강연료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강사, 운동선수 다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프리랜서들, 심지어 유튜버들. 자, 그렇다면 사업가라는 건 뭐냐? 이건희 회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작은 사업 시스템을 건물주라고 하는 거야. 자,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릴 건데,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한, 유니시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설명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추가적인 무수입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일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른 회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명백하게 말씀드리건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노동자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와 아들, 딸들을 데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사업가로서 나아가고 시스템을 가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업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들, 한양대 경영학과 학생들보다 진짜 여기에 이 호남 빅고울에 모여 계신 이 유니시티에 지금 정광영 그룹에 있는 이 사업자분들이 훨씬 더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정광영 그룹에 있는 사업자분들 같은 생각을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똑똑한 머리를 기업과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써야지 항상 더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서 연봉 얼마 더 받을 생각하면서 살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임으로써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초대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네트워크 사업 안에서의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열정의 크기 그리고 그거를 잃지 않고 가는 사람들 많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눈으로 봐왔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좋은 기업과 좋은 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더 들어보시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요 얘기 하면서 이제 한 파트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선택이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데 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아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헤엄쳐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칩시다.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네, 여러분 답을 찾자면 무조건 살기 위해서 육지로 가야 돼. 육지로 가려면 가장 가까워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헤엄부터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열심히 헤엄쳐서 갔더니만 인도양으로 간 거야. 죽는 거야. 더 넓은 바다로 가마. 그죠? 잘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살고 진짜 저 사람은 근면하다 싶은데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면 지금 내가 위치한 데가 어디 있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니까 어디로 가야지 육지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되신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항상 이런 5가지를 전 얘기합니다. 일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사업을 2개 정도 열심히 해보고 또 최근에 대기업이랑 컨택을 해보고 하면서 참 이런 일이 있다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연령의 제한이 없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위험이 없는 일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여기 오늘 초대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이거 무슨 뭐 사기 집단 아닌가? 잘 된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절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요하면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시고 이 사람들을 사기를 치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통 비즈니스는 절대 투자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다면 너무 좋은 비즈니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 저의 사업체에서 술을 한잔하고 나가가지고 성범죄가 생긴 거야. 경찰이 왔었어. 이런 일들도 막 생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거 누구가 좀 나한테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자랑스럽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너무 좋겠다. 오늘 네이버의 뉴스에 나왔어요. 범어동에 있는 그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술을 먹고 뺑소니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그 조폭이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나 보셨죠? 그 60명의 일당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게 1.2조래. 한 억 단위만 돼도 약간 추산은 가능한데 조가 넘어가니까 조용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그죠? 그만큼 나쁜 일이나 올바르지 않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과거에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거 내가 살고 싶은 이 의지를 지금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학교 나왔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이런 얘기들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이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초대되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신흥부자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아버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상속형 부자 말고 신흥부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의 35%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정광현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그룹장님을 비롯한 유니시티 안에서의 그룹장님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이 신흥부자 안의 대열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그룹장님이나 또는 유니시티 안에서의 좋은 리더분들의 히스토리를 듣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똑같이 평범한 기회, 오늘 같은 강연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중에 가장 큰 옵션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나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27살부터 59세까지만 일을 하는 현실이에요. 약 30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님으로부터 27세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받고 59세 이후부터는 벌었던 돈을 까먹으면서 사는 구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몇 살까지 산다고요? 네. 그렇다면 59세 이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0대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계획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비즈니스가 저는 유니시티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내용에 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제가 유니시티를 사랑하고 또 유니시티를 보는 제 관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을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 그래프예요. 2000년 초반 2007년에 1조 5천억까지 떨어졌었어요. 시장이.
그때 다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끝났다 그랬었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시장이 3분의 1 토막이 났어. 다 같이 망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다고. 그런데 그로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고 최근에 여러분 이 시장은 5조 4,500억이에요. 심지어 유사 사업체까지 합치면 거의 8조에 육박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8조라고 하면 여러분 로또 시장보다도 1.5배 큰 거예요.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와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유니시티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만과 당뇨 시장이 엄청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연평균 25%. 최근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비만 당뇨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뭐로 제품을 만들었냐 하면 주사로 살을 빼주는 약을 만들었어. 언제부터? 3년 전부터.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작년부터.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나 커졌냐 하면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500조 정도 되는데 일라이릴리가 100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2배나 큰 회사가 됐어. 그러면 주사를 맞는데 한 달에 얼마를 주느냐? 140만 원을 내야 돼. 그렇게 6개월을 맞으면 몸무게의 33%가 빠진대. 그런데 그러면 돈 1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비만 당뇨 시장이 여러분 현재 27조 정도 되는데 2030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길 135조 시장으로 성장한다. 5배가 커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당뇨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했던 기업이 있어. 심지어 PDR이라고 하는 데에도 제일 많이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야. 어디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여기 안에서 한 달에 140씩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좋은 효과, 더 건강하게 당뇨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이미 100년 전부터 연구했던 기업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와 그리고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올해 11월 내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격돌하는 거예요. 심지어 위고비는 한 달에 1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제품과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 회사를 믿는 여러분들 그 느낌을 사업자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이 시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내년 그리고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 다시 뵈러 왔을 때는 여기에 책상을 2배 정도 더 키워주십시오. 이 시장은 25조 시장까지 성장할 겁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전국 120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 한해서 5조 4,500억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5배 정도 성장할 겁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의 트렌드인 비만, 당뇨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유니시티가 해줘야 될 역할이 큽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시고 호남에서 정관회원 그룹이 정말 승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연을 길게 했는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사업을 끝에서 응원할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냥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소통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초대되셨던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이 사업이 괜찮냐? 그죠?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유니시티 사업 잘 될 겁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정말 최고의 비전 강의 해주신 이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자, 정말 귀한 시간 되셨죠?